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팁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3군데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귀농 준비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괜찮을 만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저희가 영상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책 한 권 읽는다는 게 참 힘들긴 한데 이렇게 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읽다 보면은 정말 책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책은 총 10권입니다. 10권이라니까 벌써부터 졸린 것 같은데 그 10권을 크게 한 3가지 분류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귀농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나의 삶의 방향, 어떤 귀농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 버는 데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돈에 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직접 내려와서 농사를 짓게 되면은, 한번 읽어보면 좋을 만한 책들 해서 이렇게 3가지 분야로 나눠봤고요. 미리 10권을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일 따위를 삶의 보람으로 삼지 마라. 두 번째,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세 번째, 반농 반X의 삶. 네 번째, 돈보다 운을 벌어라. 다섯 번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여섯 번째, 부의 추월 차선. 일곱 번째, 농사는 땅심이다. 8번째, 흙 아는 만큼 베푼다. 9번째, 유기농 선언. 10번째, 먹지 마세요. GMO. 이렇게 10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제일 먼저 추천하는 책은 이 책이에요. 일 따위를 삶의 보람으로 삼지 마라. 제목 참 멋지죠? 이 책 표지에 보면은 나답게 살기 위해 일과 거리 두기. 사람은 결코 일하기 위해 살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당신이 항상 불행한 이유. 뭘까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진짜 추천드리는데요. 일단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다른 책보다 얇고, 그리고 읽어보면은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방 읽게 돼요. 그래서 제가 책 한 권을 하루에 읽은 적이 없거든요. 책 한 권 읽으려면 막 며칠 걸리는데, 이 책은 펴자마자 단숨에 다 읽었어요.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길 꼭 권해드리고요. 이분이 이제 신경정신과 의사인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새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고민, 즉 존재 가치나 살아가는 의미에 관한 상담이 많아졌다. 본인이 의사로서 요즘 이런 상담 사례가 많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은 왜 살아가는가? 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서 계속 언급되는 게 우리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삶의 의미를 찾고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미리 했어야 될 고민들인데, 우리 청소년기에는 사실 입시 이런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철학적 고민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해야죠. 행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돈은 행복하기 위한 수단이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역전이 돼서 수단이었던 돈이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쓰지도 못할 돈을 모으느냐고 우리는 죽어라 일만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단의 자기 목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아도 책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사례랑 사례를 들어서 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농을 할 때에도 저는 귀농의 어떤 의미, 내가 왜 귀농을 하려고 하는지, 귀농에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런 어떤 귀농의 의미, 삶의 의미나 귀농의 방향성을 정하고 오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이런 책 같은 거 읽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농을 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귀농하면은 또 따라오는 게 다 억대 농부 얘기 많잖아요. 저는 모두가 억대 농부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특히나 요즘 이제 코로나 국면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쯤에 우리가 한 번쯤 앞으로 내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이거는 미니멀 라이프에 관련된 책이에요. 미니멀 라이프에 관련된 책도 여러 권 있어요. 저도 몇 권 읽어봤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 책이 제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몇 가지, 이 책은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거라 여기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몇 가지 좀 와닿은 문구를 말씀드리면은, 나 자신의 가치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합계가 아니다.
물건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주 잠깐일 뿐이다. 그리고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위해 모두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물건은 어느새 도구가 아닌 우리의 주인이 되고 만다. 아까 좀 전에 제가 그 수단의 자기 목적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수단이었지만 결국은 목적이 되어버리면서 출구 없는 욕망의 악순환이 된다라는 표현이 그 앞에 책에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예요. 또 알맞은 정도라면 소유는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도를 넘어서면 소유가 주인이 되고 소유하는 자가 노예가 된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은 비슷하죠. 그래서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게 된다. 남과 비교하는 쓸데없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100만 원 버는 직업은 많이 있다. 그래서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이 책에서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익숙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1억을 벌었다고 해요. 1억을 벌으면은 그 순간에는 좋겠죠. 하지만 사람은 모든 것에 금방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1억에 금방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1억보다 더 벌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2억 벌려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2억을 벌면은 또 3억 벌고 싶고, 그래서 쌀 99가마니 가진 사람이 한 가마니 가진 사람 거 뺏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익숙함과 실증의 무한 반복? 그래서 출구 없는 욕망의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때 이 미니멀 라이프에 관한 책이나 앞서 말씀드린 일 따위를 삶의 보람으로 삼지 마라. 이런 책들이 어떤 삶의 방향이나 방향을 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 두 책은 뭐 귀농이도 뭐든 상관없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반농 반엑스의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반농 반엑스라는 거는 내가 전업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농사는 내가 이제 작업할 정도 아니면 좀 소규모로 짓고 나머지 반의 시간은 내가 좋아하는 일 혹은 내가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농사 무언가를 겸하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귀농하면은 보통 다 전업농을 생각하잖아요. 촌에 내려고 하면 다 농사 짓는 것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실은 농촌에는 전업농만 필요한 게 아니죠.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귀농한다고 해서 모두 전업농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전업농이라기보다는 이 반농 반엑스에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사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실 농사 수입만 갖고는 조금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다른 일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으면은 또 그런 것도 하고 병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농촌에서 할 수 있는 뭐 아르바이트에서 영상을 올린 게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같은 농한기에는 이제 농사일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뭐 기간제 근로자 일을 하기도 했었고, 아니면 짤막짤막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도 하곤 했었거든요. 그게 아까 미니멀 라이프에서 말했던 거랑도 맥락이 좀 통해요. 아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미니멈 라이프 비용을 낮추면 어디든지 옮겨가 살 수 있다. 미니멀리즘은 일하는 방식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한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었잖아요. 남과 비교하는 쓸데없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100만 원 버는 직업은 많이 있다. 촌에서도 100만 원 벌 수 있는 직업은 많아요. 요즘은 최저임금이 넘어서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보통 한 170 정도는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꼭 전업농을 해서 농사만으로 막 소득을 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는 직업이라는 게 딱 한 가지였었잖아요. 농부면은 농사만 짓고, 뭐 직장인이면 회사만 다니고. 지금은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직업이 하나가 아니라, 뭐 요즘 엔잡러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 개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플랫폼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든지 뭐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분들은 굳이 출퇴근하지 않고 집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잖아요. 뭐 크몽이나 이런 데 가면은 프리랜서식으로 일감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 아이디어스라는 그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뭐 조각하시거나 수공예품 만드시는 분들이 그 아이디어스 채널을 통해서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잖아요. 그런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굳이 생활비 비싸고 복잡한 도시의 삶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촌에 내려와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기술로 할 수 있는 일도 하면서 농사 규모는 적게 내가 먹을 거리나 그것보다 이제 조금만 더 하는 정도만 해서 반농 반엑스의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소멸해가는 농촌 사회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모두가 내려와서 농사만 지을 게 아니라 좀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또 반농 반엑스처럼 다른 일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내려와야지 그 대농 몇 명 내려와서 외국인 노동자 데리고 일하는 방식으로는 이 농촌 사회가 부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번째 책은 돈보다 운을 벌어라.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 돈 버는데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 책은 역설적으로 돈보다 운을 벌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책의 저자가 주역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책을 쓰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운을 쫓다 보면은 돈은 따라오게 마련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별거 한 거 없는 것 같아도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운이라고 하니까 너무 조금 미신 같고 뜬구름 잡는 소리 같긴 하지만 책 읽다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에 남는 구절 하나가 전기는 전선을 따라오는 것처럼 운은 사람을 따라서 온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를 살다 보면은 이제 인간관계에 지치다 보니까 유튜브에도 보면은 나는 이제 사람 만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영상 올리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또 그런 데 대한 반응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귀농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현지인 터스에 있다 어쩌다 해서 마을보다는 좀 산 깊숙이 아니면 좀 외딴 곳, 마을에서 떨어진 곳 이런 곳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결국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많이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운이 오고 그 운을 통해서 결국은 돈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나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아니죠. 하여튼 그런 맥락인데 이 책도 가볍게 읽기 좋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돈에 관한 책들, 경제에 관한 책 2권인데요. 이 두 책은 워낙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하나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두 번째는 부의 추월차선. 저는 부자가 되는데 별 관심은 없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책 2권을 읽다 보면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미처 배우지 못했던 많은 것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같은 경우는, 저자가 이제 본인한테는 2명의 아빠가 있다. 근데 한 명은 본인을 낳아준 아빠, 한 명은 친구의 아빠. 근데 자기를 낳아준 아빠는, 고등교육을 받고, 좋은 곳에 취직해서 교육감으로 일했던가 아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바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갖고 사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모두 다 목표로 삼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친구의 아빠는 교육 수준은 그렇게 높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사업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본인의 아빠는 공부도 많이 했고 교육감까지 할 정도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음에도 늘 가난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버는데 버는 만큼 항상 쓰게 되고 남는 게 없고 뭔가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그래서 본인의 아빠가 가난한 아빠, 친구의 아빠는 부자 아빠예요. 그래서 두 아빠를 비교해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식으로 듣고 자랐는지 교육받은 내용을 이제 썼는데 읽기도 되게 편해요.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다 보면은 요즘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혀 조금 새로운 시각을 볼 수가 있어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부의 추월차선 같은 경우는 지금 부자가 되기 위한 추월차선이 있다 해서 6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다들 좋은 책들은 제목도 다 잘 뽑는 것 같아요. 부의 추월차선이라. 근데 이 부의 추월차선도 읽다가 보면은 우리 대부분은 사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가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사는 거를 어떻게 보면 삶의 목표로 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나 부의 추월 차선 책을 읽다 보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직장생활, 그러니까 월급쟁이를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설령 고액 연봉을 받는다 하더라도 더 많은 세금을 낼 뿐이지 고액 연봉 받는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두 책에서는 월급장의 직장생활 직장인보다는 내 사업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귀농도 어떻게 보면은 내 사업이잖아요. 내가 누구 밑에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땅에서 내 농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귀농도 어떻게 보면 창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귀농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두 책도 읽어보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책 같은 경우는 꼭 무슨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여기에서 말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거랑은 좀 전혀 딴판이에요. 다른 얘기들이기 때문에 어떤 삶의 관점이나 방식을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꼭 읽어보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사에 대한 책을 몇 권 추천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촌에 내려오면은 농사를 소농이든 대농이든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단순히 경험에 의존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인한테 물어봐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또 책 몇 권 읽어보면은 부의 추월 차선처럼 농사를 좀 잘하는데 추월 차선을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몇 권 추천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이완주 선생님이 쓰신 토양학 관련 책입니다. 사실 이완주 선생님께서는 토양학 관련된 책을 몇 권 내셨어요. 제가 읽은 거는 흙을 알아야 농사가 산다. 또 흙 아는 만큼 베푼다. 저는 요 두 개를 읽었는데 우리가 토양학 하면은 되게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완주 선생님이 쓰신 책을 보면은 스토리텔링처럼 되게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서 써주셨어요. 그래서 토양에 관련된 토양학 책임에도 불구하고 소설책 읽는 것처럼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양 검정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토양의 전기전도도라든지 pH라든지 유기물 함량이라든지 많은 것들 수치들이 나오는데 딱 그거 보면은 도대체 전기전도도가 뭐고 양이온 치환 용량인가? 이거는 뭐고 되게 난해하잖아요. 근데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되게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흙과 비료 이야기라는 채널 소개해드렸었는데 이 이완주 선생님 토양학 책에서도 흙과 비료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를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농사는 땅심이다라는 책이에요. 농사는 땅심이다 이 책 같은 경우는 농사의 기본은 땅이죠. 그래서 땅의 토양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토양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퇴비를 잘 만들어 써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퇴비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옛날 농산물하고 요즘 농산물은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무슨 차이냐?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영양 성분, 미네랄이나 비타민 성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토양에 땅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요즘 농사는 거의 화학농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화학 비료를 주로 이제 줘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땅심이 약해져서 토양 내에 유기물 함량이라든지 미생물의 함량이 적다 보니까 어떤 그런 미네랄이나 비타민 성분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만든 완숙 퇴비를 써서 땅 속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게 되면은 땅심이 좋아서 그 좋은 흙에서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성분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농사 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거의 화학농이죠. 화학 비료를 치고 이제 농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설령 내가 그렇게 농사를 짓는다 해도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은 농사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방향을 잡는데 제가 아까 일다이를 삶의 보람으로 삼지 마라 이 책에서 우리가 삶의 방향, 삶의 의미를 찾고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책 읽다 보면은 내가 앞으로 농사도 마찬가지로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농사의 방향이나 농사의 어떤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령 시판 퇴비를 사서 쓰고 화학 비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읽어보면은 농사 짓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책은 유기농 서연입니다. 저도 사실 지금 유기농을 하고 있지는 못해요. 유기농은커녕 고작 저농약 수준으로 또 애쓰고 있는데요. 내가 유기농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것도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은 한 번쯤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즘 농사는 전부 돈으로 하는 농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돈으로 사서 하잖아요. 모든 자재들을.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땅은 피폐해지고 돈 버는 거는 농부가 아니라 결국은 그 회사들이라는 거예요. 농약이나 비료를 만드는 화학회사들. 읽은 지 오래됐는데 이 책에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회전문 인사라는 말이 나와요. 이 책의 저자가 이제 미국인인데 미국에서는 회전문 인사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몬산토에서 제초 GMO 작물이나 어떤 뭐 제초제를 만드는 제초제 성분을 만들었던 그 몬산토 회사의 주요 임원이 정부의 어떤 그 농업과 관련된 그 주요 관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직에서 물러나면 다시 또 그 몬산토로 돌아가서 뭐 이사로 일한다든지 관련된 일하고요. 그 업계 사람들이 정부 주요 요직 관련된 부처에 또 돌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 유기농 선언은 꼭 내가 유기농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내가 짓고 있는 농사에 관련된 내가 알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왜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알지만 우리는 모르는 정보. 기업은 알지만 소비자는 모르는 정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면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모르니까 하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책을 읽고 친환경 농사까지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농사가 지금 어떤 농사인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책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GMO에 관련된 책들이 몇 권 있어요. 근데 제가 GMO 책을 몇 권 읽었는데 먹지 마세요, GMO. GMO에 관련된 책입니다. GMO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잖아요. 근데 이 GMO와 정말 밀접하게 관련된 게 또 우리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님들 아닙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GMO 농산물을 수입은 하겠지만 우리 농부들이 직접 키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다가오는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도대체 GMO가 뭔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거를 하든 말든, 아까 유기농도 마찬가지고, 이 GMO도 그렇고, 농사는 땅심이다. 퇴비 만드는 것도 그렇고, 하고 안 하고 선택하는 거는 각각 개인의 몫이지만, 그 선택에 앞서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농사와 관련해서 이런 책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유기농 선언이나 먹지 마세요 GMO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관심 없으시면은 안 읽을 수도 있는데요. 농업에 종사하신다고 하면은 유한주 선생님이 쓰신 흙 아는 만큼 베푼다 뭐 이런 토양학 책이나 농사는 땅심이다 저 책 두 권만큼은 진짜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10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책을 읽은 지 좀 오래된 것들도 있고, 또 이 영상 찍는 것 자체도 제가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말이 되게 버벅거리고, 좀 매끄럽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긴 한데, 다시 찍어도 똑같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책을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특히나 제가 이 10권 너무 많다 그러면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일 따위를 삶의 보람으로 삼지 마라 이거랑 두 번째 소개시켜드렸던 나는 삶을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이 두 책은 뭐 귀농 뭐 이런 걸 떠나서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아동바동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들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10권의 책은 전부 어려운 책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책들, 언급되어 있는 책들을 보고 이거 한번 읽어봐야지 해서 또 산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에리 프로미슨 자유로부터의 도피인가 뭐 이런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몇 페이지 읽다가 도저히 지루해서 못 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덮은 지 오래됐고 몇 달 됐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 10권은 읽기에 부담 없어요. 부담도 없고 실제 농사를 하든 뭘 하든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올겨울에는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또 어떤 분한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찍어보았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책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지루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